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 콘서트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죠. 서울 콘서트가 워낙 성료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다시 시작되기를 너무너무나 손에 꼽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상암 콘서트 소식이 얼마나 많은 팬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됐는지 아마 여실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특집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전달 드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숨을 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요. 임영웅 무지개 음원 영상 13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무지개 영상이 무려 1300만 뷰를 달성했다.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그야말로 눈부시게 빛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5월 2일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무지개, 임영웅님의 댄스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선보여진 아주 의미 깊은 노래죠. 이 노래가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초대박을 칠 수 있었고 엄청난 퀄리티의 댄스 퍼레이드 콘서트가 가능했었다. 임영웅님이 무지개 영상을 추면서부터 내가 춤심추왕이 많구나. 내가 춤에 대한 재능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댄스 파워가 그야말로 어마무시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무지개 조회수 파워가 1300만 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넘어가 보니 임영웅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음원 영상도 드디어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74번째 1000만 뷰 영상이 또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천사님들 어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74번째 1000만 뷰 영상을 축하한다라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당연히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도 어떻습니까? 매우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특히나 자작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런던보이에 이어서 임영웅님의 이 자작곡 시리즈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자작곡은요, 2집 앨범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발매될 다양한 앨범 속에서도 굉장히 그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전부 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힘들이 엄청난 파워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참 시상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가요대상이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사실 뮤직뱅크 사태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홀대하고서 글쎄요 승승장구했던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진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과장을 하나도 못하지 않고 한 군데도 본 적 없습니다. 결국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영웅시대만의 가수냐? 그리고 정말 소수의 매니악한 가수냐? 아닙니다. 영웅시대 규모가 곧 대중가수임을 알려줄 정도로 공식 팬카페에만 20만 명에 육박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초대형 가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수가 대중가수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대중가수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대중가수의 팬덤을 무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방송사나 시상식에서 큰 패착이고 오착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임영웅님의 눈부신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 눈부신 기록 아이돌 차트에서도 1등을 달성했다. 자, 10일날 발표된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평점 랭킹 투표 수만 41만 7,166표를 얻으면서 역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임영웅님은 아이돌 차트에서 평점 랭킹 137주 연속 1위 기록에 오르게 된 것이죠. 2위에는 뭐 이찬원님, 그리고 그 뒤에 김호중 씨, 영탁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있으니 이 아이돌 차트에서 이 연속 1위 벌써 137주지만 200주, 300주, 1000주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파워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 여기에 대한 칼럼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전국의 엄마들이 임영웅 할 수밖에 없는 가슴 따뜻한 미담 5가지가 있다. 잘생긴 비주얼과 뛰어난 실력으로 전국에 있는 엄마들의 마음을 훔친 가수 임영웅의 미담들을 한번 모아봤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엄마는 제 말은 안 들어도 임영웅 말이라면 무조건 잘 들어요. 전국 엄마들의 마음을 훔친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을 해볼 수 있는 말이다. 훈훈한 외모,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등 임영웅의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인성까지 완벽하니 엄마 팬들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을 테다.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서트의 임영웅님의 배려심이죠.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석들, 많은 화장실들, 초대형 스크린, 이러한 것들이 임영웅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콘서트 미담, 콘서트장에서 쓰러진 할머니 팬분을 위해서 소속사에서 치료비를 대납해준 거,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장에 잔디가 상할까봐 이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었던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자, 이 시축 행사가 제가 볼 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최근 잼버리 축제 때문에 뭐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난리가 나고 여가부 장관도 뭐 욕을 먹고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 잼버리 축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자연잔디가 다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축구화를 신고 이 공연 행사를 하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퍼포먼스가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임영웅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디어 콘서트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다른 가수면 모르지만 임영웅이란 가수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대관한다고 했을 때 관계자들 모두가 쌍수 들어 환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축구장을 생각하는 가수가 공연을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여기서 공연을 하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장애인 축구 선수들에게 또 축구화를 선물하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은 이사님, 바로 임영웅님의 절친인 장애인 축구협회에 이렇게 축구화, 나아가서는 최근 패딩까지 또 전달을 했던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아가선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면모. 자, 이 5가지의 미담이 전국에 있는 어머님들이 임영웅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번에 임영웅님의 이 축구 게릴라 이벤트 때 현장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나와서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할까,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정말 많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웅시대 분들끼리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깔깔깔깔 웃고, 그래도 너무 좋은 걸 어떡하냐, 영웅이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임영웅님이 항상 무명 때부터
아들처럼, 손주처럼, 무대 위에선 오빠처럼 생각해 주셔라 라고 했었던 그 바람이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너무 탁탁탁 들어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현장에서 그 생동감을 콘서트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생동감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콘서트장에서는 제가 현장 라이브를 했을 때도 느꼈지만 사실 다들 입장하시고 굿즈 사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축구를 하던 날에는 그 축구장 주변을 싹 둘러가지고 영웅시대 분들이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축구장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떠들 수 있었으니까 정말 다양한 영웅시대 분들의 속 이야기를 굳이 인터뷰를 따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인기와 사랑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실예로 임영웅님이 많이 불렀었던 노래의 원곡자 성시경씨. 임영웅님이 성시경씨 노래 워낙 많이 불렀고 사실 임영웅님과 통화도 한다라는 성시경씨. 워낙 예의 바르고 사람 자체가 올바르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성시경씨입니다. 성시경씨가 또 얼마나 연예계 잔뼈가 굵은 베테랑 가수입니까? 근데 임영웅님을 보고 참 예의 바른 후배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한 수호천사님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성시경 씨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먹방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렇게 에픽하이라고 하는 힙합 크루, 사실 굉장히 오래된 또 우리나라 대중 가수죠.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시경 씨가 요번에 또 콘서트도 했고 신곡 앨범도 발매를 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차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라고 하니 이들이 한국보다 일본 쪽에 더 기대를 한다. 그래서 시경이 형도 음원을 낼 때 해외에서의 반응에 대한 기대가 있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하던 성시경 씨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의 정국, 뉴진스, 임영웅, 이런 가수들이 지금 나오는데 내가 아이브도 나오고 내가 1등 했어. 정국이가 내 밑에 있어. 차트가 의미가 없다. 이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음악 차트보다 실질적인 인기 파워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특히나 내가 어떻게 이기냐. 방탄소년단의 전국, 뉴진스, 임영웅. 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K-팝 가수 셋을 꼽았네요. 방탄소년단. 여자 걸그룹 중에선 뉴진스. 솔로 가수 중에선 임영웅. 다 꼽은 겁니다. 대표적인 팬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저 내 음악이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원할 뿐이다. 차트에서 설사 내가 그 팬덤의 가수를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것을 이 베테랑 가수인 성시경 씨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 최근 임영웅님의 승승장구가 워낙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 이 TV조선에서 굉장히 안달복달이 난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TV조선에서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편을 예고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공식 팬카페에서도 바로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에 10시 밤 JTBC에서 임영웅 더 비긴즈 1부, 2부를 한다라는 글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저번에 5인의 영웅 탄생기가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방송편 어땠나요? 그저 그랬나요? 아니면 초대박이 났습니까? 초대박이 났죠. 심지어 임영웅님의 5인의 영웅 탄생기 시청률은 당연히 5명 중에 최고를 찍게 됐습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당시에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던 오인의 영웅 탄생기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조선에서 이 오인의 영웅 탄생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았습니까? 새로 찍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임영웅님이 어떻게 미스터트롯 진이 되었고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장을 했고 뭐 요런 얘기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청률은 어마무시했어요. 왜냐? 임영웅이란 가수가 등장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청하신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영웅님의 더 비긴즈 당연히 TV조선에서도 방영을 하고 JTBC에서도 10시에 방영을 한다.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로 TV조선 이렇게 편성 정보를 보면 1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10시부터 한 12시까지 2시간 정도 임영웅 더 비긴즈가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 대한 시청률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부 다 본방사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알고 TV조선이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은 채, 홍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성 프로를 잡았다. 어찌 보면 우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것도 영웅시대 분들 본방사수를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TV조선이 참 그런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5060을 잡았다. 불황을 모르는 팬덤 경제. 자, 아시다시피 최근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와 더불어서 축구 게릴라 이벤트까지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 푹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도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 가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마다 온 국민분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이번 서울콘까지 마쳤으니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언론사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황을 모르는 팬덤 경제다. 5060을 잡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임영웅님을 둘러싸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현장에 방문해서 다양한 촬영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도 이 채널A에서 직접 출동을 해서 기자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유튜버들이 아니라 뉴스 언론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을 너나 할 것 없이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딴다. 부산에서 17명이 왔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영웅이 볼 생각에 너무 좋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나이에도 옛날에 못 느껴보던 그런 설레임, 이런 감성을 자극하더라. 연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자 이제 70을 바라본다. 라는 분도 계시고 티셔츠, 응원봉, 가방 이거 전부 다 엄마를 위해서 구입했다. 5, 60만 원어치 정도를 구매를 했다. 뭐 이런 말들까지. 자, 결국 중장년층이 K-POP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을 하면서 임영웅 신곡은 올해 발매된 노래 중 가장 빠르게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팬심으로 차트를 올리려는 팬들은 카페에 모여 스터디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스밍과 팬활동에 대한 이런 교육이 되는 현장을 말하는 거죠. 샴푸, 간장, 죽 이런 것도 구매해서 돌리고 커피 머신 뭐 다양한 것들이 임영웅님이 떴다 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5060의 팬덤 파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니어 팬들에게는요. 어린 10대, 20대 팬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 시간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죠. 간장 먹은 지가 50년이 더 됐지만 그걸 바꿨다라는 건 우리 딸 말대로 엄마 대단하다. 그냥 우리 영웅이가 광고한 거면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라는 한 영웅시대분의 인터뷰 내용처럼 엄청난 소비 파워를 보여줍니다.
인하대의 소비자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시니어 세대는 돈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5060은 대학 졸업자의 수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연령대이다. 효도 공연을 보던 수동적인 소비자였던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구매로 나서며 팬덤 시장에서 문화적 영향을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단순 티켓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굿즈 판매까지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번 TS 샴푸 유튜브가 공개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촬영 현장, 스케치 현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TS 샴푸 홍보 이야기까지 인터뷰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영상 조회수 올라와서 몇 뷰가 됐을까요? 자, 한번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12시간 전인데 34,000회가 넘었습니다. 아니, 수호씨, 저게 높은 건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워낙 기본 단위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뷰다 보니까 이게 안 높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조회수입니다. 특히 광고 영상으로서 수만 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광고주들이 볼 때는 굉장하거든요. 솔직히 10,000명에게만 영상이 노출이 돼도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12시간 만에 34,000명이 봤다라고 하니 이거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광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아티스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브랜드 파워가 이렇게 막강하고 거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TS만이 아니라 또 다른 광고주인 본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죽은 뭐 임영웅님하고 광고 계약을 맺은 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곧 다가올 벌써 또 수능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2023년도 대학 입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능 합격을 기원한다 라는 광고 화보가 공개가 된 거죠. 합격 약과도 함께 증정이 되는 수능 응원 세트가 있다. 뭐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머리가 길기 전에 촬영했었던 화보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웅시대 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 화보 한 장만을 보고서도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죽도 처음에 임영웅님이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진짜 파워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셨던 결정적인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로 흘러가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좀 상세하게 다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서울가요대상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심각해지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폭망사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제33회 서울가요대상은 1월 2일 내년 연초에 방콕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 K-POP 팬덤에게 글로벌한 시상식으로 인식되겠다. 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마마 어워즈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나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보니까 MMA도 그렇고 해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가요대상은 서울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서울가요대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영웅시대 사이에서 보이콧이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서울가요대상은요, 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서울가요대상 때 김호중 씨가 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상소감도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티스트가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었던 2022년도 한 해예요.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파워가 뭐 사실 끊긴 적도 없지만 특히나 굉장했거든요.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다관왕이 굉장히 예상이 되던 서울가요대상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투표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때 이변이 벌어졌죠. 사실 뭐 영탁님이 상을 수상한 걸 저는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공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영탁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수였던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임영웅님이 상을 받고 원래는 영탁님이 받아야 하는 투표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임영웅님이 이 당시에 서울가요대상 투표에서 트로트상 부문에서 투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임영웅님이 이 트로트상을 받지 못하고 영탁님이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역시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투표로 진행됐던 이 트롯 가수 분야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은 업적 자체가 워낙 음원 차트를 많이 석권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뭐 꼭 트롯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르라 하더라도 사실 저는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수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때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제가 한번 꼬집기도 했지만 트로트 투표에서 임영웅님이 1등을 했는데 영탁님이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팬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뭐 영탁님은 축하를 드립니다만 이건 뭐 팬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가요대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가요대상이 요번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요번 서울가요대상 역시 작년에 이어서 그래도 올해만큼은 좀 팬덤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해서 5일날 1차 투표가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후보 부문을 확인해 보니까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임영웅님이 없는 것을 몇 번이나 영웅시대 분들이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투표에 대한 분야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의 지금 이런 투표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투표기간 11월 5일날 오픈됐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투표 분야 자체가 지금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상 부문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정하게 지금 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마당에 전혀 공정하지 못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보이세요? 본상, 신인상, 트로트상, OST상, 인기상 쭉 있는데 지금 본상에는 이찬원님이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투표 부문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5일날 오픈된 첫날에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임영웅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역시 음원 성과가 엄청났고 정말 큰 이슈를 몰고 온 최고의 아티스트인데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없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됐지만 이상하게 여기 보이는 트로트상 있지 않습니까? 이 트로트상 후보에는 임영웅님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가수들은 다 본상, 신인, 인기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찬원 님도
본상이 함께 후보자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째서 임영웅님만이 이렇게 인기상과 본상에서 빠진 채 트로트에만 올라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트로트 후보에는 버젓이 넣어놨던 임영웅님을 어느 순간 슬며시 본상과 인기상 부문에 나중에 후보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작년에도 저렇게 부당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더 짜여진 각본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편파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슬며시 추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재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 지금 뭐 사이트도 엉망진창입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난 투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이제 보이콧 하는지 느낌이 확 오셨죠. 그리고 5일날 투표가 오픈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많은 팬덤들이 오픈 시간과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임영웅님이 본상과 인기상에 추가됐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전에 트로트 분야에는 임영웅님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아티스트 지금 트롯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 앨범이 폴라로이드부터 자작곡인 런던보이,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그리고 이번에 작사를 차면 Do or Die 각각이 락, 발라드, 댄스입니다. 근데 트로트 후보라니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가요대상이 작년에도 이렇게 황당하리만치 상을 시상하면서 자칫 잘못 팬덤들 사이에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을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 이 시상식에서 상을 잘못 선정한다라는 이 팩트를 팬들이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님이 트로트 분야에 들어갈 그런 장르의 가수인가요? 당연히 발라드 아니면 댄스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본상과 인기상과 뭐 발라드 상이건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 가수가 또 트로트 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트로트도 잘하죠. 하지만 장르의 다변화를 꿰찬 가수인데도 트로트에만 넣어놨다라는 거, 아니 막말로 본상과 인기상에 함께 넣어놨다라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심지어 트로트상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투표 1등에도 투표와 관계없는 가수가 상을 받는다. 이런 서울가요대상 우리가 굳이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불공정한 시상식 영웅시대 분들이 투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분이 좀 상하지만 결국 이 서울가요대상 라인업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라인업이 공개되면 뭐 할까요? 지금 많은 방송사에서 하는 행동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을 잡아라. 왜일까요?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라인 시청자 수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능방송, 많은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을 등장시키다 못해 거의 후반부에 배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가요대상 일각에서는요, 이미 폭망사태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저렇게 홀대하고 부당대우를 하는 시상식에 임영웅님이 나갈 리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영웅시대가 보이콧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서울가요대상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만약에 후보 부문에서 빠진 거라면 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와 함께 말이죠.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철저하게 불공정한 시상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라인업이 공개됐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